자, 이어보겠습니다. 이제 SMCP가 이제 편집 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제가 이제 밑줄 좀 쳐놨어요. 자, 밑줄 친 내용만 좀 봐볼까요? 첫 번째, Safety of Navigation. 세이프티가 안전이라고 했죠. 자, 항행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 Standardized Language. 자, 랭귀지의 언어죠. 자, 언어의 여러분들 스탠다드가 표준이잖아요. 그게 이제 동사형태라 생각하면 돼요. Standardize. 자, 표준화하다. 자, 언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어시스트가 여러분들 축구에서 나온 표현이죠. 어시스트 어떤 표현입니까? 돕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 마리타임 해상의 자, 훈련, 자, institution이라는 표현이 이제 기구란 표현입니다. 자, 해상 훈련 기구에 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전 문장을 우선 해석을 해볼게요. 자, to assist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뭘 돕냐? 자, greater 더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뭘 증진한다? 자, 항행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자, 그리고 자, conduct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그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선박의 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행위 혹은 여기서는 선박의 운용. 그러니까 선박의 운용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SMCP가 편집되었다. 자, 두 번째. 자, 언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지금 여기 ED가 나왔네. 자, 해상에 사용되는 ED는 과거 동사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앞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형태입니까? 꾸며주기 위한 형태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used는 자, 누굴 보충해 주겠어요? 언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해 보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용되는 언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겠죠. 알겠나? 자, 어디에서? 자, in communication. 통신함에 있어서. 자, for navigation at sea. 자, 해상에서 항행을 위해 통신에 있어 사용되는 언어의 표준화를 위해서. 자, 세 번째 문장.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네요. 자, 해상뿐만 아니라 뭐 단어 나왔으니까 좀 읽어봅시다. 자, 포트 어프로치라 다시 발음이 안 해. 포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자, 항만에 접근하는 그 부근입니다. 어프로치가 이제 접근하다는 표현이죠. 항만 부근. 자, 워터웨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입니다. 웨이가 길이죠. 수로. 다음에 하버는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우리 항만이란 표현입니다. 항구. 자, 그리고 온보드 아까 배웠죠. 선상이라는 표현이고. 자, with multilingual cruis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자주 안 나옵니다. 자, 멀티가 뭐예요? 여러 개. 자, 링결이란 표현은 여러분들 앞서 봤던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러니까 다국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다국적 크루 선언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자, 다국적 선언들이 있는 선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래서 SMCP가 만들어졌다. 다음에 마지막 To Assist Maritime Training Institu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상 훈련 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자, 미팅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미팅 만나다는 표현도 있고, 또는 부합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맞추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자, objective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표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자, mentioned above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ed 표현이죠. 동사입니까? 아니면 뭘 꾸며줍니까? 꾸며주겠죠. 그래서 언급된이란 표현입니다. 자, above 위란 표현이에요. 자, 위에서 언급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해상 훈련 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됐나요? 자, 이 정도까지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됐겠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SMCP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SMCP의 구성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SMCP의 구성은. 자, 우선 수거가 나오는데요. 자, be divided into. 자, 외워둡시다. 따라합시다. be divided into. 자, be divided into. 뭐뭐로 구분되다, 분류되다는 표현입니다. 자, divide가 나누다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be divided into. 암기합시다. 자, be divided into. 자, 구분하다, 분류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SMCP는 자, 밑 출신 두 개로 구분되었다. 자, external이란 표현이 여러분들 외부란 표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x란 표현은 밖으로란 표현입니다. 접두사로서. 자, 이와 반대되는 접두사는 자, in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안쪽으로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그래서 external, 외부로. 그래서 자, 외부 통신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통신 문구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한 척의 선박이라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롬바코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롬바코를 타고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선박에서 육상이 되었든 혹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이 되었든 여튼 우리 배에서 우리 배가 아닌 다른 누군가한테 말하는 게 바로 이제 외부 통신입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앞서 배웠다시피 뭐 ship to ship 혹은 ship to shore로 배웠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외부 통신 문구고. 자, 그리고 자, onboard communication proc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 이제 선상 통신 문구, 내부 통신 문구랍니다. 자, 내부 통신 문구라고 하는 것은 밖이 아닌 우리 배에서만 누구한테? 우리 선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그게 바로 내부 통신 문구예요. 알겠나요? 자, 내부 통신 문구도 이렇게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 다국적 선원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다국적 선원들이. 알겠나요? 심지어 제가 이제 제 친구들, 동기들도 아직도 이제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이제 동기가 타고 있는 배에 지금 25명 정도의 선원이 있는데, 국적이 16개랍니다. 국적이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자, 언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되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내려서 밑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SMCP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SMCP는 자, 파트 A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파트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A와 파트 B로. 자, 가장 주된 내용은 자, 파트 A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 A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파트 A는 자, 커버한다, 포함한다 표현입니다. 커버한다, 덮고 있다. 여기서는 이 포함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파트 A는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 자, 적용 가능한 표현이고요. 자, 어디에 적용 가능한? 자, 외부 통신에 적용 가능한 문구로 포함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자, N 그리고 자, 여기 이하 문장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시험에도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 밑줄치 문장. 자, 이 파트는 여기서 말하는 이 파트는 자, 파트 A를 말하겠죠. 자, 이 파트는 자, was enriched. 여러분들 모두 리치가 되고 싶죠? 자, 리치가 이제 무슨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자, 돈이 많은, 풍부한, 그죠? 근데 여기 en이 붙어가지고 풍부하게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풍부하게 하다. 자, 리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풍부한, 돈이 풍부한. 근데 이제 in이 붙어서 동사가 된 거예요. 자, enrich 어떤 표현? 풍부하게 하다. 됐나요? 그래서 자, 이 파트는 뭐가 많습니다. 풍부합니다. 자, 뭘로? essential phrases. 자, 필수적인 문구로. 그러니까 필수적인 문구로 이렇게 풍부화되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concern이라는 표현 자주 나옵니다. 뭐뭐 관련된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와 관련된 표현? 자, ship handling, 선박 조정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선박 조정, 그리고 safety of navigation. 자, 항행 안전이죠. 자, to be used, 사용되는. 자, 어디서 사용되는? 자, onboard communication. 선상에서 사용되는. 자, 특히 선상 통신 문구지만 자, 누구와 통신하는? 파일럿과 선교관의 통신. 자,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장을 좀 구성해 보시면 첫 번째 파트 A는 우선 외부 통신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파트는
마찬가지로 뭔가 풍부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자, 필수적인 문건인데 자, 선박의 조종과 항행 안전과 관련된 문구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특히 사용되는 이런 문장들입니다. 자, 어디서 사용되냐? 선상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인데 특히 선교와 파일럿 간에 사용되는 그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됐나요? 그래서 파트 A를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면 자, 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익스터널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자, 파일럿과 자, 브릿지는 선교죠. 자, 브릿지 간의 그런 의사소통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B 보겠습니다. 자, 파트 B는요. course attention. 자, attention이라는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그 주의란 표현입니다. 주의. 자, to other onboard standard safety related practices. 자,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은 문구고요. 자, 이것만 잘 보면 되겠다. 자, supplementar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보충하다 표현입니다. 자, 파트 A에 보충된 이런 안전 관련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파트 B다. 이 정도로 이제 구성 요건만 보면 되겠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2번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자, select one. 자, 하나를 골라라. 자, which is most. 자, 가장 빈칸. 블랭크 빈칸입니다. 빈칸에 가장 적합한 것. 자, suitabl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적합한이라는 표현이죠. 자, 빈칸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보기 박스가 있고요. 자, 빈칸이 있는데 문장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primary라는 표현은 이제 주된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 주된. 자, primary purpose 목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가장 주된 목적이죠. 자, 뭐에 관한? 자, bridge to bridge. 자, bridge to bridge는 동의어 10 to 10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무슨 표현? 10 to 10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외부 통신 문구를 말할까요? 다음에 아니면 내부 통신 문구를 말할까요? 외부 통신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bridge to bridge라는 표현이 외부 통신 문구를 말하는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옆에다 써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bridge to bridge라는 표현은 뭐가 똑같은 표현이다? 10 to 10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이다. 알겠네요? 그래서 10 to 10, 즉 선박 대 선박 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브릿지는 여러분들 처음 배우신 분들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선박에 조타석이 있는 그런 선교를 말합니다. 됐나? 자, 다시 가서 자, 외부 통신 문구의 주된 목적은 빈칸과 같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1번 던지 보겠습니다. 자, Search and Rescue 수색 그리고 레스큐 구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가서 국제 협약에서 배울 단어인데요. 자, 수색 구조 비상 알람에 사용된다고. 오직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여기 문제야. 자, 오니까 어떤 표현이죠? 오직이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외부 통신을 왜 하냐라고 물었을 때 오직 비상시에만 사용하기 위해서다라는 표현은 뭔가 좀 어색하죠. 우리가 이제 선박 대 선박 간에 기타 통신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게 바로 선상통신입니다. 외부 통신이에요. 자, 얘는 물론 이 목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어떤 단어 때문에 틀렸다. only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틀렸다. 알겠나? 자, 두 번째. 자, all short range transmission over ship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short range라고 하는 것은 렌즈가 이제 범위 거리란 표현입니다. 자, 모든 짧은 거리의 선상에서의 전달 위해서다. 사실 요거는 우리 선상 통신 문구, 즉 내부 통신 문구의 설명에 좀 부합하는 설명이에요. 짧은 거리라고 하는 게 몇십 미터, 몇 미터 안팎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오히려 내부 통신 문구, 선상 통신 문구의 설명에 좀 부합하는 설명이다. 자, 세 번째. 자, 트랜스미션
이란 표현은 여러분 트랜스밋 알아봅시다. 트랜스밋 하면은 여기다 t를 붙이면 mit입니다. 트랜스밋 하면 보내다. 트랜스미션은 송신이란 표현입니다. 트랜스밋 송신하다 보내다. 트랜스미션은 송신이란 표현이에요. 그 명사형태입니다. 그래서 캡틴스 오더가 뭡니까? 선장의 오더, 명령이죠. 선장의 명령, 어디로부터? 브릿지. 선교에서 선장의 명령을 송신하기 위해서다. 자, 선장의 명령을 다른 선박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도 3번 설명도 오히려 내부 통신 문구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선상 통신 문구에. 그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자, Navigational Communication. 자, 항행 통신이죠. 그래서 자, 요 외부 통신은요. 다른 선박과 다른 선박 간에 어떻게 항행을 할 것인지, 항행 어떤 표현? 내비게이션. 그래서 어떻게 항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왜 답이 안 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요 문장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when it is necessary. necessary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자, 필요하냐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it은 이제 가주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가 짧으면 상관없는데 뭐 I나 뭐 we나 또는 뭐 you 이런 것처럼 이제 짧으면 상관없는데 자, 주어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주어 it을 세우고 주어는 뒤로 보내버려요. 자, 이것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자, to 이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요게 주어라고 해도 무방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요 that 이하를 주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that 이하를. 자, 뭐가 필요하냐면 자, SMCP are to be used. 자, SMCP가 사용되리죠. 자,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면 the following message, 다음의 메시지를 may be sent. 자, 보내야 한다. 보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선박 대 선박 간에 만났는데 서로 이제 영어를 쓰고 있긴 한데 사투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표준어 써라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영어 우리 이제 회사영어에서 자, 표준어로 사용되는 게 뭡니까? 표준어가 뭐예요? SMCP죠. 그래서 야, 표준어 사용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 표준어 사용해라 우리 뭐랍니까? 자, please use SMCP. 자, 표준어 사용해라. 그리고 이제 이를 들은 사람은 알았다. 표준어 쓸게. 자, I will use the SMCP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내려서 밑에 여러분들 스펠링 요거는 스펠링 그대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펠링 바꿔서 출제합니다. 스펠링 바꿔서. 그래서 요거는 별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 번 달달 반복해서 발음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A부터 Z까지. 자, 알파. 뭐 첫 시간이니까 한번 우선 암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고요. 뭐 첫 시간이니까 이제 한번 쭉 같이 발음만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 자, 브라보. 뭐 가령 이제 출제하는 방식은 자, 이렇게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F를 P 발음으로. 자, 알파. 브라보. 자, 브라보인데 여기도 BO 발음이 좀 비슷하죠. 보냐, 저 보냐. 자, 브라보. 다음에 이제 찰리. 다음에 이제 델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L, 뭐 R로, 뭐 델타, 뭐 발음 비슷한 것들 몇 개 있죠. 다음에 에코. 이것도 이제 에코. 발음이 에코 해도 발음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발음과 설자를 모두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이제 폭스트롯. 예전에 이제 요 T를 빼고 자, 폭스트롯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골프 호텔. 자, 인디아를 예전에 뭐 인디언으로. 다음에 줄리엣. 자, 킬로. 예전에 뭐 킬로를 킬로미터로. 다음에 리마. 자, 마이크. 자, 노벤버. 자, 오스카 파파 퀘벡
로미오, 시에라, 탱고, 유니폼, 빅터. 여기를 예전에 뭐 빅토리로. 자, 위스키, 엑스레이, 양키, 줄루까지. 자, 암기를 좀 해줘라. 자, 기억하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영어 알파벳은요. 자, 한 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 숫자에 대한 발음, 선상에서 발음을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선상에서 발음을. 이거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자, 숫자에 대한 발음 보겠습니다. 자, 숫자도 마찬가지로, 자, 0부터 이제 1000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실제 스펠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실제 스펠링이지만, 자, 선상에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이와 같이 발음하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pronunciation이 여러분들 발음이란 편입니다. 그래서 선상에서는 이와 같이 발음해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 형식은 똑같을 겁니다. 자, 요거 철자, 요 철자 알겠죠? 그래서 자, 선상에서는 zero로 말한다. 그리고 이제 운이라 말한다. 2, 3, 4, 5, 6, 7. 얘 둘은 똑같죠. 다음에 8, 9, 9이 뭐 9으로 바뀌었고. 다음에 thousand가 thousand로 바뀌었고. 발음이 조금씩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오히려 좀 더 세고 확실하게. 그렇지, 채연아? 채연아, 그렇지?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발음을 해라 라는 취지입니다. 자,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아마 기출되었을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실제 기출되었던 걸 제가 이제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이제 메시지 마크입니다. 자, 메시지 마크는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왜 이걸 말하는지 우선 축약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메시지 마커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 앞서 처음에 인스트럭션이라고 말하면 야, 이건 지시야. 그러니까 해라는 표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라고 말하면 어드바이스. 그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건 권고야 라는 표현이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워닝이라고 하면 이건 경고야. 그러니까 조심해 라는 취지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인포메이션, 정보죠. 이건 정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참고해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자, 메시지 마크가 총 8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메시지 마크는 퀘스천이죠. 자, 퀘스천하고 어떤 말 하면 이건 질문이니까 네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취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퀘스천이 나왔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앤서, 이건 앤서야. 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 다음에 7번째, 자, 리퀘스트는 뭡니까? 요청이야. 그러니까 해줘 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인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야. 내가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내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지 마크의 역할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이제 그 위에 이제 개요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hort to 10. 육상에서 선박이죠. 자, 10 to 10. 선박에서 육상이죠. 자, 여기서 말한 육상은 통상 VTS 센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제탑을 말해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선박대 육상 간의 통신 혹은 자, 이거 이제 전파 통신입니다. 라디오가 전파야. 자, 전파 통신에서 일반적으로 인재들을 일반적으로 자, 다음에 the following 다음 뒤따르는 다음에 자, 8개의 메시지 마커가 may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볼 필요 없고요.
자, 1번부터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8번까지. 우선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거. 자, 메시지 마크의 종류를 모두 암기하십시오. 종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SMCP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마커가 아닌 하나는 또는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들 이제 한 글 차이지만 자, 어드바이스하고 이제 똑같은 표현을 지니는 단어가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recommendation. 이것도 권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SMCP에서 이 메시지 마커를 논할 때는 recommendation하고 어떤 말 합니까? advice하고 어떤 말 합니까? advice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선 하나는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요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의 전반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 내용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내용은 각각의 이제 메시지 마커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instruction. 자, 지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자, 요 두 개를. 자, 는 instruction, 지시고요. 자, advice는 권고입니다. 우선 이제 사전 지식을 좀 쌓고 합시다. 자, 지시는 내가 지시를 했어요. 반드시 하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advice는 권고죠. 권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선 예시를 보면요. 첫 번째. 자, 요 예시마저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요 예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메시지 마크로 올바른 것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혹은 자, 다음 중 자, 메시지 마크가 쓰인 형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떤 문장을 주고 자, 써야 될 메시지 마커가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는 형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출제가 된다. 우선 자,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instruction. 자, 같이 발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직접 내뱉진 않더라도 항상 제가 앞에서 이제 발음하는 바를 속으로 내뱉어보는. 그러면 훨씬 더 숙제가 빠를 겁니다. 자, instruction. 자, do not cross the fairway라는 표현이죠. 자, do not cross, 횡단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크로스가 여러분들 십자가죠. 근데 여기 동사 형태로 이제 횡단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 fairway는 수로라는 표현이에요. 자, 수로를 횡단하지 말아라. 이건 지시죠. 맞죠? 자, 그리고 이제 advice 보겠습니다. advice 권고한다. 자, stand by 처음 배울 텐데요. 자, 대기하다는 표현입니다. stand by 무슨 표현? 대기하다. 자, stand by. 자, VHF 채널 69. 자, 채널 69번에서 대기해라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자, 둘 다 instruction, advice 뒤에 모두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명령어로 하는 것은 동사 형태가 앞에 오면 그게 바로 명령어입니다.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자, do not 또 하지 마라 라는 동사 형태가 맨 앞에 왔고, 여기도 stand by가 바로 동사입니다. stand by라고 하는 형태가 맨 앞에 옴으로써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빈칸을 뚫어놓고 자, 둘 다 명령어기 때문에 선지에 1번, 2번으로 들어가 있진 않을 거예요. 문제를 출제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SMCP 원문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자, SMCP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해서 명확하게 출제를 한다면 반드시 어드바이스, 인스트럭션 이 문장 정도 외워줘야 되겠지만, 자, 출제진이 다른 문장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둘 다 명령어고, 자, 선지에 인스트럭션, 어드바이스가 같이 들어갈 수는 그렇게 출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럼 우선 여기서 힌트.
자, do not stand by와 같이 자, 메시지 마커 뒤에 문장에 명령어가 나오면 우선 어떤 메시지 마커가 들어간다? 인스트럭션이나 어드바이스가 들어간다 라고 캐치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자, this indicate the following message. 자, 이것에 뒤따르는 그 메시지는 자, imply, 내포하다는 표현입니다. 포함하고 있다, 의미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imply, 내포하고 있다. 자, the intention of the sender. 자, sender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송신자입니다. 자, 송신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to influence other by regulation.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자, 지시지요. 그죠? 그 사람을 명령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by regulation. 자, 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by regulation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하겠죠. 그게 바로 지시의 특성입니다. 자, 이거 이제 코멘트는 나중에 심화내용 볼게요.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스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의 문장은 동일합니다. 어때요? 다 똑같네요? 똑같죠? 자, this indicate the following message implies the intention of the sender to influence other. 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송신자의 의도가 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번엔 자, 뭐에 의해서입니까? 법이 아닌 권고에 의해서입니다. 권고에 의해서. 그래서 자, 이 어드바이스를 그냥 단어만 하나만 바꿔가지고요,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메시지 마크를 사용한다 라는 의미예요. 됐나요? 아까 예시는 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경고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둘의 차이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둘 다 어떤 것들을 알리고자 하는 일종의 정보입니다. 자, 원인 경고죠. 인포메이션 정보죠. 근데 큰 틀에서 둘 다 뭐라는 얘기예요? 뭘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일종의 정보입니다. 근데 다만 자, 경고는 자, 무슨 정보? 자, 위험한 정보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인포메이션은 그 외의 정보, 가령 예시를 적어놓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가령 뭐 교통 정보라든지 날씨 정보라든지, 혹은 자, 어디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라든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인포메이션의 범주가 되겠다. 됐나요? 그럼 이제 다시 위에 가서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워닝 경고죠. 야, 경고한다. 즉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위험하냐? 자, obstruction, 자, obstruct 방해하다는 편이고, 자, obstruction 이렇게 이제 현 형태가 붙으면요, 그냥 명상태라고 보면 돼. 자, obstruction 방해물, 장애물이란 표현이죠. 자, 장애물이 자, 어디에 있어요? 수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큰 돌덩이가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피해라 라는 편이고, 다음에 두 번째, 자, 인포메이션 정보죠. 자, 어떤 정보냐? 제가 이제 아까 예를 적어 놓으면 좀 편하다겠습니다. 통상 어떤 정보들? 교통 정보, 날씨 정보, 어떤 공사 정보, 이런 것들이라고 있죠. 자, 모터베슬 롬박, 이건 이제 나중에 플랜 배울 텐데요.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모터베슬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모터베슬. 그래서 동력선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모터베슬 롬박, 롬박호가 자, will overtake. 자, overtake라는 표현은 이제 추월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당신의 서쪽으로 자, 추월할 것이다. 무슨 정보예요? 교통 정보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단순 교통 정보를 전달할 때는 뭘 사용한다? 인포메이션 사용한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간혹 어떤 학생들이 자, 이 문장을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취지는 뭐냐면, 선생님, 바다 위에서 어떤 선박이 우리 선박을 추월하려고 하면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내 차를 그냥 추월하는 상황 그 자체가 위험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자, 요 상황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야. 단순 교통 정보야. 가령 추월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충돌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위험 정보겠죠. 알겠나? 그래서 이 상황만으로는 위험 상황이 아니다. 혹시나 공부하다가 헷갈려 하지 마라. 자, 이제 정의 보겠습니다. 자, this indicate the following message implies intention of a sender. 이거 다 똑같죠?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다음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자, 문장 그대로입니다.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경고도 그렇고, 자, 인포메이션도 그렇고, 뭔가 알리고자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danger 무슨 뜻? 위험을. 즉, 위험을. 자, 원인은 무슨 목적이다? 위험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인포메이션 보겠습니다. 자, this indicate the following message. 자, 다음의 메시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be restricted to. 이거 이제 수거입니다. 알아둡시다. 뭐뭐로 제한되어 있다. 뭐뭐로 국한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국한되어 있다. 단지 이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인포메이션은요. 자, 이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한정되어 있다. 자, 뭐에 한정되어 있다? 관찰된 사실. 자, 여러분들 observe라는 표현을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observer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찰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observe라고 하는 표현은 관측하다, 관찰하다. 또는 나중에 이제 국제 협약 쪽으로 하면요. 우리 이제 법을 준수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observe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금 회사 영어에서 다뤄지는 표현 한정해서 관측하다, 관찰하다. 나중에 국제 법규 가면 법을 준수하다. 그러니까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법을 계속 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법을 본다는 얘기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observed fact라고 하는 표현은 자, 이건 이제 ed 표현이지만 동사 아니라고 그랬죠. 자, 요 ed는 자, 요 ed 있는 녀석의 뒤 혹은 앞의 녀석을 꾸며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팩트가 뭐죠? 사실이잖아. 그죠? 자, 팩트의 반대말은 내피셜이죠. 그렇죠? 자, 팩트, 사실. 그래서 자, 관찰된 사실. 자, 관찰된 사실 한정된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인포메이션에 사용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교통정보, 날씨정보, 다음에 어떤 공사정보. 즉, 관찰된 사실만 그냥 전달해 둔 겁니다. 그 인포메이션.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상황, 날씨 상황. 다음에 세 번째. 자, ETC는 자,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은 뭐 et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danger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인포메이션을 설명하는 문구에 자, danger 포함되면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danger는 오직 어떤 메시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원인이라고 하는 메시지 마크를 이용해야 된다. 알겠나요? 그래서 뭐 이런 응용 문제도 출제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자, 넘어가서 자, 얘도 한 묶음이죠. 그죠? 자, 질문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되나?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우선 보겠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자, 질문이야. 자, what is your present? present가 이제 현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최대. 자, 드라프트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훌수라는 표현입니다. 자, 초심자를 위해서 설명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훌수는 현재 자, 배가 잠겨 있는 요 깊이를 자, 드라프트랍니다. 자, 드라프트는 뭐다? 훌수다. 배가 잠겨 있는 깊이다. 자,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드라프트, 훌수. 너의 훌수는 최대 훌수는 몇 미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 퀘스천이니까 마지막에 뭐가 붙어요? 물음표가 붙겠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앤서 답변이다.
자, my present maximum draft. 나의 최대 홀수는 자, 몇 미터? 7미터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 위에 가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is indicate the following message. 다음의 메시지는 나타낸다. indicate. 나타낸다. 자, interrogative character. 자, interrogative란 표현은 뭐 회사 영어에서 한두 번 나옵니다. 앞쪽에서. 특히 SMCP 편에서. 자, 의문을 한 편입니다. 자, 의문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의문의 형식이다. 됐나? 자, 그래서 물음표가 붙겠죠. 자, 따라서 밑에 자, this indicate that the following message. 자, 다음 메시지는 자, 나타낸다. 자, reply 어떤 표현입니까? 대답하다는 표현이죠. 자, to previous question. 자, previous's 이전을 한 표현입니다. 자, 이전의 질문에 대해서 자, 대답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질문은 얘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전의 질문에 대해서 reply, 대답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밑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8번까지. 자, request 요구, 다음에 intention 의도입니다. 자, 요구, request 뭘까요? 내가 필요한 바를 요구하는 겁니다. 필요한 바를.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의료 원조. 내가 필요해. 혹은 내가 예인선 터그보트가 필요해. 혹은 나는 다 도움이 필요해.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요구가 되겠죠. 또는 나는 헬리콥터 필요해. 또는 나는 예인줄이 필요해. 됐나요? 이게 바로 이제 요구의 한 형태가 되겠다. 자, 의도는 나의 행위입니다. 자, 누구의 행위? 나의 행위예요. 의도는 누구의 행위? 나의 행위입니다. 내가 앞으로 직진할 것인지, 내가 앞으로 오른쪽 할 것인지, 혹은 내가 왼쪽 할 것인지, 내가 후진할 것인지. 뭘 나타낸다? 나의 행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내는 게 바로 의도가 되겠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를 볼게요. 자, request. 자, 요청이야. 자, I required 요구하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요구한다. 두 척의 터그선, 예인선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바를 요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intention 의도다. 자, 의도 뭘 나타낸다고요? 앞으로 발생할 내 행위라고 그랬죠. 나는 앞으로 미래 바로 직후 미래. 자, reduce my speed. 내 행위 뭐야? 여기서 말하는 내 행위는 뭐야? 어떤 거야? 내 속도를 줄일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내 행위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해줘야 겠다. 자, 의미 보겠습니다. 자, this indicate the following is. 다음 메시지는요. 자, ask라는 표현에 여러분들 묻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요청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청합니다. 자, for action 어떤 액션을 어떤 조치를 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with respect to the vessel. 자, with respect to라는 표현은 원마 관해서입니다. the vessel 그 선박과 관해서. 그러니까 내 선박과 관해서. 내가 지금 예인선 터그보트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내 선박과 관해서 요청하는 것이다. 다음에 intention 보겠습니다. This indicate the following message. 자, 이 메시지는요, indicate 나타냅니다. 자, inform others.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리는 행위인데요. 뭔가 결이 좀 다릅니다. 자, immediate navigational action. 자, immediate 어떤 표현이에요? 바로 즉시. 여기는 navigation action이니까. 자, 항행상의 내 조치입니다. 자, intended to be taken. 요거는 마찬가지로 좀 뭔가 이제 문법적으로 뭔가 섞였는데요. 우선 단어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수거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take action. 자, take action은 이제 조치를 취하다는 표현입니다. 조치를 취하다. 자, 그리고 이제 요 intended는 이제 의도하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요 action intended to be taken을 매끄럽게 해설해 보면 요 take가 여기 뒤로 온 거야. take action 얘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자, 의도된
조치할 액션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문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해석만 매끄럽게 하면 된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폼,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인텐션이다. 자, 이걸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메시지 마커 양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 알겠죠? 자, 이제 심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멘트 내용을 볼게요. 자, 우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인스트럭션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 있죠? 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선박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굴까요? 당연히 국가기관이었겠죠. 그죠? 자, 일개 개인한테 야, 뭐 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선박한테 이런 레귤레이션으로서 즉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누구밖에 없다? 국가기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코멘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자, this means 이것은 자, 송신자가 자, 예를 들어서 자, VTS 스테이션이라든지 저는 네이벌 베슬. 자, 네이벌 베슬이라는 표현은 이제 군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VTS는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박 관제 센터입니다. 자, Vessel Traffic Service. 그래서 선박 관제 센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벌 베슬은 뭐라고요? 군함이라고 해요. 해군, 그죠? 군함. 자, 둘 다 무슨 기관이에요? 무슨 기관?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샌더, 송신자는요. 즉, 인스트럭션의 송신자는 얘들이 돼야 돼. 누구? VTS 센터나 혹은 군함 따위 같은. 자, must have. 자, 요 송신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송신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충분한 authority. 자, 권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 무슨 권한이겠어요? 법적 권한을 말하겠죠. 자,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만한. 자, to send such message.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만한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개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나 군함만이 이런 법적인 어서리티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한 문장인데요. 자, 이거 이제 샌더의 반대말입니다. 샌더의 반대말 뭡니까? 자, 리시피언트입니다. 자, 리시프트라는 표현을 알고 있죠. 리시프트가 이제 받다라는 표현이고, 자, 그에 대해서 이제 파생된 단어, 자, 리시피언트. 자, 수신자라는 표현입니다. 수신자. 자,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요. 자, has to 여러분 알아둡시다. 자, must하고 똑같습니다. 자, has는 어떤 표현이에요? must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 has to follow. followed가 이제 follow가 따라가다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도 따르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뭘 따르다는 얘기예요? 지시를 따르다는 얘기예요. 자, 수신자는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말한다? 인스트럭션 말하겠죠. 자, 렉을 아까 제가 진짜 틀렸네. 여기서 이제 다시 보니까 자, 렉을. 자, L이네요. 자, 렉을 이제 어떤 표현입니까? 법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걸리니까 자, 부사 형태. 자, 레걸리 법적으로 바인딩 메시지, 구속력 있는 그 메시지. 여러분들 이제 이 파일처를 바인더라 하죠. 바인더가 이제 묶다는 표현도 있고 또는 구속력이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자, 누가? 수신자가. 자, 그렇지 않으면 자, she or he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박을 말합니다. 자, contradictor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반박하는 이란 표현입니다. 자, except reason. 자,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반박하는
그러니까 반박된 그 이유를 자, have to be reported to the sender. 그 송신자한테 보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VT에서 지시를 했는데 이걸 따르지 못하겠어요. 왜 따르지 못하겠는지 그 반박되는 이유를 보내라는 표현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문장만을 가지고 가령 이런 문제 출제할 수 있겠죠. 자, 이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메시지 마크는 뭐가 되겠는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표현들은 가장 주된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겠죠. 자, 레걸리. 사실상 요구하고 묶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레귤레이션이 여러분 법이란 표현이고, 자, 레가라는 표현도 이제 법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단어를 외우라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알았네요.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